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대학에 입학해서 일반 물리학을 처음 공부하게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물리 2까지 공부한 학생들은 대학에서 일반 물리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별 어려움이 없겠지만 물리 2까지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일반 물리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좀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좀 도와주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기준으로 삼은 책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Principles of Physics라고 하는 책입니다. 10번째 출판된 책이고요. 저자는 워커와 할러데이, 레스닉이라고 하는 3명이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현재 나와 있는 물리학, 일반 물리학 책 중에서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설명이 충실히 잘 되어 있는 책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원서를 선택해서 보셔도 되고요.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다른 일반 물리학 책 원서를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번역본을 보셔도 됩니다. 이 책 역시 국내에 번역본으로 출간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이건 온라인이건 책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오프라인에서는 아마 원서를 구매하기가 힘드실 겁니다. 일반 대형 서점에서 최근에 들어 원서를 구비를 잘 해놓지 않기 때문에 많은 수의 책이 비치되어 있질 않습니다. 대신에 번역본은 많이 구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서를 보는데 어려움을 좀 느끼는 학생들은 번역본을 보셔도 무방합니다. 원서를 구매하고자 하는 학생들은요, 책 표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rinciples of Physics라고 되어 있죠? 10번째 출간된 거고요. 워커, 할러데이, 레스닉이 공동 저자로 되어 있습니다. 됐죠? 출판사는 윌리입니다. 윌리 출판사고요. 이 책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이 책 처음을 보시면 챕터 1 측정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측정부터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잠시 옆으로 좀 책을 옮겨 놓고요. 자, 여러분들이 물리학이건 다른 과학이건 또는 사회과학이건 상관없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측정 방법에 따른 단위예요. 공통된 단위를 사용함으로써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고 객관화해서 표현할 수 있는 기본 방식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본 단위를 설정하기 위해서 국제단위계에서, 즉 국제도량령 총회에서 기본 단위 7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SI 단위라고 해요. 자, 측정이에요. 기본 단위를 만들었는데 그걸 SI 단위라고 합니다. 7가지를 만들었어요. 이 SI는 이니셜입니다. 불어에서 나온 이니셜이에요. 기본 단위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 길이의 단위, 길이의 기본 단위 미터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기본 단위 초를 만들었어요. 미터는 약자로 M으로 쓰고요. 초는 약자로 S라고 쓰지요. 소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질량의 단위, 질량의 기본 단위 킬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약자로 kg 이렇게 쓰지요. 전류의 기본 단위를 또 정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암페어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약자로 A라고 쓰고요. 온도의 기본 단위는 켈빈으로 정했습니다. 약자로 K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몰의 몰은요 이렇게 쓰고요. 약자로 몰 이렇게 씁니다. 빛의 세기를 나타내는 광도, 이거는 칸델라로 정했습니다. 약자로 CD라고 씁니다. 이렇게 7가지의 기본 단위를 정했어요. 이 7가지를 정해놓고
다른 것들은 이걸 기본으로 해서 변화를 시키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이 7개의 기본 단위를 표준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모든 국가가 이렇게 동일한 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면 객관성이 형성이 되지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원하는 걸로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죠? 예를 들어서 초예요. 이걸 분으로 바꿀 수 있죠. 1초. 약자로 쓸게요. 1초가 60번 모이면 뭐가 되죠? 60초가 되죠. 이 60초를 어떻게 바꿔요? 1분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환산을 시킵니다. 됐죠? 그럼 거꾸로요. 1분이 바로 뭐란 얘기예요? 60초란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60분은요, 뭐가 돼요? 1시간이 돼요. 60분이 1시간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뭔가 이상한 걸 느꼈을 겁니다. 킬로그램이에요. 원래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삼는 거는 그램이라고 하는 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국제도량령기구에서는 킬로그램을 썼어요. 그램이 아니라 킬로그램이요. 그럼 앞에 킬로라는 말이 붙었어요. 이 킬로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거는 10의 3승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10의 3승 곱하기 그램이란 뜻이에요. 그램의 10의 3승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10의 3승 그램? 10의 3승 얼마죠? 1000이죠. 1000g이 1kg이 되는 거예요. 킬로의 뜻이 바로 10의 3승이니까. 이렇게 숫자 앞에 기본이 되는 단위 앞에 접두어를 붙임으로써 숫자를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많이 쓰는 기가 인터넷이라고 하죠. 기가 인터넷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기가 무슨 뜻일까요? 기가 10의 9승이란 뜻이에요. 그쵸? 그럼 길이의 단위가 미터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많이 쓰는 게 센티미터 있어요. 센티미터. 이거는 접두어 센티예요. 센티가 붙었어요. 접두어 센티. 그 다음에 미터예요. 그럼 센티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란 뜻이에요. 1미터에 10의 마이너스 2승. 그게 1cm란 뜻이에요. 거꾸로 해볼까요? 100cm예요. 얼마죠? 몇 미터예요? 1미터죠. 왜 1미터일까요? 100이죠. 100 곱하기 센티.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2승이요. 10의 마이너스 2승, 그 다음에 미터. 요거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1미터 되죠. 이런 식으로 단위 앞에 접두어를 붙임으로써 크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개의 단위에서 다른 단위로 바꿀 때는 환산계수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바꿉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1분이 60초예요. 그쵸? 양변을 60초로 나눠보세요. 60초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1분 나누기 60초는 60초 나누기 60초예요. 그러면 60, 60 없어지고 초 약분되죠. 그래서 뭐가 남아요? 1이 남아요. 비율값이 1. 이거를 환산계수라고 해요.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이 환산계수 컨버전 팩터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환산계수는 1입니다. 1. 1을 가지고 변환시켜주면서 1을 가지고 곱해주면서 양쪽의 단위를 변환시켜줍니다. 자, 다시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3분은 몇 초일까? 3분이 몇 초인가를 하고 싶어요.
아까 1분이 60초라고 그랬죠. 1분이 60초예요. 그쵸? 3분이면 3배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3배에서 180초라고 알고 있어요. 맞죠? 자, 이걸 환산, 컨버전 팩터하고 컨버전 팩터를 이용해서 환산계수를 이용해서 한번 변환시켜 볼게요. 자, 3분이에요. 그쵸? 환산계수 얼마요? 무조건 1이라고 그랬죠? 곱하기 1을 하는 겁니다. 자, 3분은 3분 곱하기 1 하면은 양쪽의 식이 변화가 없지요. 1을 곱해줬으니까. 그런데 자, 여기에서요, 양변을 1분으로 나눠볼게요. 여기서 앞에서 1분 나누기 60초는 1이었어요. 그쵸? 반대로 60초를 1분으로 나눠볼게요. 60초 나누기 1분 해도 비율은 1이에요. 요 1을 요거 1 똑같죠? 자,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3분 곱하기 1분 분의 60초예요. 그러면 분 약분되죠. 그래서 3 곱하기 60초가 돼서 180초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이렇게 단위를 환산시킬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단위를 환산시킬 때는 비율 1을 만들으라 했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60초를 나누거나 또는 양변을 1분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1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숫자로만 나누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1분은 60초였죠. 양변을 60초로 나눈 게 아니라 60으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1분 나누기 60은 60분의 60초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없어지고 뭐가 돼요? 1초가 된단 말이에요. 이건 1초를 여기다 곱할 수는 없어요. 곱하면 단위가 이상해지죠. 3분 곱하기 1초란 얘기죠. 그쵸? 단위를 곱해주니까 변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1은 변화가 안 생기죠. 변화가 생기지 않는 환산계수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산계수 1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단위까지 포함해서 양변을 나눠주는 겁니다. 60이 아니라 60초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단위까지 포함해서. 이해가 가셨죠? 이거는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지금 한 개 길이 했습니다. 자, 이제 시간입니다. 시간입니다. 환산계수까지 했죠? 그럼 길이 1m를 어떻게 정의했는가부터 설명을 해야죠. 자, 길이요. 이 길이 1m는 예전에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표준 미터 막대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스탠다드 미터 바라고 하는 겁니다. 표준 미터 막대예요. 이거는 무엇으로 했냐면 백금하고요, 이리듐으로 만드는 합금 막대기를 이용했습니다. 백금과 이리듐으로 만드는 합금을 이용해서 막대기를 제작하고 그 막대기를 제작한 막대기를 1m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각국에서 와가지고 동일하게 복제를 해갔습니다. 복제를 해가서 비행기를 타고 가고 각국에서 사용하는 동안 이게 금속이다 보니까 온도와 습도 등에 따라서 변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다시 또 변화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측정을 하고 변화가 생겼으면 다시 조정을 하는 번거로운 작업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예 1m를 고정시켰어요. 무엇으로 고정을 시켰느냐? 빛의 속도를 가지고 고정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듯이 빛은 진공 속에서 약 3 곱하기 10의 8승 m/s의 속도로 움직인다고 배우셨죠?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즉 빛이 진공 속에서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10만, 1000만, 100만, 억이죠.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동안 요거 동안 진행한 거리, 이거를 1m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빛의 속도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리니까 진 공속에서 빛은 언제나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니까 각국에서 변화 없이 똑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1m를 정의하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해가 가셨죠? 과거는 금속 막대로 이용했지만 지금은 금속 막대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시간, 그 다음 7가지 기본 단위 중에서 시간은 자, 그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